옛날 이야기 머슴의 행운과 지혜로운 첫날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펼쳐진 웃음과 감동이 뒤섞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주인공은 몰락한 양반 출신 머슴과 그의 인생을 바꾼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이 재미난 야담에 빠져보시죠. 몰락한 양반, 철수의 머슴살이. 옛날 옛적 평안도 작은 마을에 김철수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한때 학문으로 이름났지만 세월 앞에 무너져 이제 철수는 30이 훌쩍 넘도록 남의 집 머슴으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죠. 양반이라 해봤자 쌀 한 톨 없는 걸.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도 철수는 불평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비결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어요. 아들아,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세상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손과 마음이 닿는 대로 삶은 바뀐단다. 이 말은 철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는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동네 머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죠. 그의 절친은 장난꾸러기 만돌이와 과묵한 석구였습니다. 철수 형, 왜 이렇게 늦게 와? 배고파 죽겠네. 만돌이가 툴툴거리면 허허 양반이 종종 걸음치면 체면이 뭐가 되나? 철수가 웃으며 받아쳤죠. 석구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셋은 늘 함께라 행복했어요. 뜻밖의 혼사, 그리고 놀라운 첫날 밤. 철수의 유일한 고민은 장가를 못 간 거였죠.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나만 호랍이라니. 그는 한숨을 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석구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형, 민치 양반이 상민과 결혼하는 것 생각 없나? 옆마을 과분의 딸이 혼처가 없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급히 시집 보내려 한대. 형한테 딱일 것 같아서. 상민이든 천민이든 나를 받아준다면야. 철수는 흔쾌히 응했죠. 그렇게 33의 늦깎이 혼례를 올렸습니다. 친구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철수 형이 장가가는 날을 보게 되다니 눈 감아도 되겠네. 만돌이가 놀리자 허허 고맙네 석구. 자네 덕분이야. 철수는 감동했죠. 드디어 첫날 밤.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 문을 열었어요. 호롱불 아래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 옥순이 앉아 있었죠. 그녀의 고운 모습에 철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불을 끌까요? 아니, 술 한 잔부터 어색하게 말을 잇던 철수는 옥순의 옷에 묻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손을 뻗으려다 멈칫하며 말했죠. 오해 마시오. 옷에 뭐가 묻어서 그런데. 옥순은 꼼짝도 안 했어요. 철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눈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눈이 안 보이시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중매인께 말씀드렸는데 모르셨나요? 철수는 놀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 알고 있었소. 잠시 잊었을 뿐이요. 옥수는 담담히 말했죠. 가진 걸 잃은 게 아니니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요.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할 때도 있죠. 대화를 나누며 철수는 놀랐어요. 옥수는 눈은 멀었지만 세상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하며 첫날 밤을 보냈고 철수는 그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행복한 신혼, 그리고 찾아온 시련. 옥순과 철수의 신혼 생활은 꿀맞춤이었어요. 옥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야무졌고 손재주도 뛰어났죠.
철수는 살이 오르고 옷도 말끔해졌어요. 친구들은 놀렸죠. 철수 형, 신랑은 살이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포동포동해? 이 사람들 부끄럽게. 철수는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상전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철수와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불을 껐지만 집은 잿더미가 되었죠. 일자리를 잃은 철수는 절망했어요. 이제 옥순이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철수는 나무꾼이 됐지만 생전 처음 하는 일이라 힘들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나무를 패도 푼돈밖에 벌지 못했고 집안은 점점 궁핍해졌죠. 서방님, 오늘은 고구마뿐이에요. 옥순이 미안해하자. 고구마가 내 최애 음식인데. 철수는 밝게 웃으며 위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 말했죠. 서방님, 산에 가실 때 칡넝쿨 좀 캐올 수 있겠어요? 겨울 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칡? 그건 좀 고생스러운데. 철수는 걱정했지만 부인 말이라면야 라며 응했죠. 옥순의 지혜, 철수의 새로운 시작. 석 달 동안 철수는 칡을 캐왔어요.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불평 없이 부탁을 들어줬죠.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 저녁상을 들고 왔는데 쌀밥 대신 종이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철수가 어리둥절해하자 옥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서방님, 제가 왜 칡을 캐오라 했는지 아시겠어요? 칡 껍질로 종이를 만들었어요. 서방님은 양반 출신이시니 도끼 대신 붓을 드셔야죠. 공부하실 종이는 제가 만들 테니 과거를 준비하세요. 철수는 감동받았어요. 그날부터 그는 산 대신 책상에 앉아 글 공부를 시작했죠. 친구들은 놀렸지만 소가 고기를 먹나? 풀을 먹어야지. 라며 만돌이가 깔깔대도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3년 후 철수는 과거에 급제해 능참봉이라는 작은 벼슬을 얻었어요. 선왕의 능을 관리하는 직책이었죠. 그는 만돌이와 석구를 불러 능지기로 함께 일하게 했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마을 축제의 보물. 그리고 위기하지만 평온도 잠시. 마을에서 열리는 큰 축제를 앞두고 사건이 터졌어요. 마을 원님이 지역 유지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귀한 청자 항아리를 철수에게 맡겨 축제 때 재단에 올리게 했죠. 이 항아리는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모두에게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축제 닷새를 앞두고 항아리가 사라진 겁니다. 철수는 당황했어요. 분명 어제까진 창고에 있었는데 그는 능지기들을 불러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죠. 철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석구가 이상했어요. 석구는 늘 조용하지만 요즘 내가 벼슬 얻은 걸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지. 고민 끝에 철수는 옥순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차분히 말했죠. 서방님, 사람을 의심할 땐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철수는 능지기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내가 산에서 영험한 약수를 길어왔네. 이 약수는 죄 지은 자가 손을 담그면 까맣게 물든다더군. 오늘 밤 다들 이 동이에 손을 넣어보게. 밤이 되자 철수는 호롱불을 끄고 모두에게 동이에 손을 담그라 했어요. 사실 동이 안에는 약수 대신 먹물을 풀어놓았죠. 모두 손을 담갔다고 했지만 불을 켜자 석구의 손만 깨끗했어요. 철수는 석구를 따로 불러 말했죠. 자네, 왜 손을 안 담갔나? 약수가 무서웠나? 석구는 결국 무너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항아리를 숨겼네. 자네가 잘 나가는 게 질투났어.
몰락한 양반인 내가 자존심으로 버텼는데 자네는 그런 것도 없이 당당히 살아가더군. 그래서 일부러 눈먼 신부를 소개했지. 근데 자네는 더 행복해졌어. 결국 벼슬까지 얻으니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항아리 잃은 것도 아프지만 자네란 벗을 잃은 게 더 아프네. 화려한 결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철수는 항아리를 되찾아 축제를 무사히 치렀어요. 마을 원님은 그의 성실함을 높이 사철수를 현감의 서기로 추천했죠. 철수는 옥순과 함께 더 큰 마을로 떠나며 친구들과 작별했어요. 특히 석구와의 마지막 순간 철수는 말했죠. 벗이란 미워도 하지만 보듬어 주는 거야. 우리 이제 미움은 잊고 웃으며 지내세. 석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새 마을로 가는 길 옥순이 말했어요. 서방님,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린 잘 해내실 거예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죠. 그대가 있으니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안개 속을 뚫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처작주, 어디서든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옛말처럼 철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갔죠.